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의 1대1로, 그러니까 육해상 실크로드를 말하는 거죠. 1대1로 건설에 동원된 중국인 노동자들이 인간적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는 이 사실상의 취업 사기를 당했다, 이런 폭로가 나왔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그러니까 RFA 영업하는 지난 16일 이 아프리카 알제리에 있는 1대1로 건설 현장 노동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들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압수당하고 폭염에도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헛간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중국의 취업 박람회에서 중국 동부에 있는 한 회사로부터 왕복 항공료, 숙식비는 물론이고 높은 임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알제리에 왔지만 취업 사기를 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는 월 1만에서 2만 위안, 그러니까 한 194만 원에서 388만 원 정도였지만 실제 받는 돈은 3천 위안, 한 58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받는 월급보다 더 적다는 것이 이들의 증언 내용입니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중국인 한 근로자는 임금은 6개월마다 지급되는데 계약한 돈에서 70%만 들어온다 그러면서 나머지 30%는 2년 계약을 마칠 때까지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라고 했다 하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낯선 알제리 땅에서 큰 돈을 벌고 돌아갈 것을 기대했지만 실상은 현대판 노예에 가까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열악한 급식 상태였습니다. 한 근로자는 우리가 먹는 급식은 돼지한테 주는 음식보다 못한 수준이었다 그러면서 가끔은 아예 급식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언제 한 번은 음식에 모래와 자갈이 섞여 있었고 면 요리가 나왔을 때는 면이 검은색이었다 그러면서 겨울엔 오이, 샐러드나 토마토에 계란 2개만 나눠주고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노동자들은 41도, 42도까지 치솟는 여름에도 에어컨이 없는 헛간에서 살아야 됐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은 입국 직후에 알제리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여권과 신분증을 뺏겼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 1, 2년 머물 수 있는 취업 비자를 신청한다고 해놓고는 3개월 머물 수 있는 비즈니스 비자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렇게 RFA는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근로자들 상당수가 현재 불법 노동자 신세가 됐습니다. 이들은 계약 조건과 다른 열악한 처우에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항의를 했지만 계약 위반 시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집에 돌아가려면 위약금 2만 8천 위안, 한 543만 원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근로자는 회사 측은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가족에게서 위약금을 입금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위약금을 내고 나야 집에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만약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출입국 허가를 받고 비행기 표도 따로 사야 되니까 돈을 자신이 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9월에는 파업을 시도했지만 회사는 중국으로 돌아가서 고소해보라라고 버텼습니다. 또 다른 근로자는 소송을 하려 해도 큰 돈이 들고 가족들까지 휘말릴 수 있는데 누가 고소를 하겠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자유아시아 방송이 이들을 고용한 회사인 중국 산둥의 자창 부동산에 이어가려는 문의를 했지만 회사 측은 계약 위반 및 임금 체불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알제리의 주택 건설 사업이 1대1로 프로젝트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국영회사의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주택 사업은 1대1로 프로젝트의 일부임이 분명히 확인됐다, 이렇게 자유아시아 방송은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중국 근로자는 알제리 주택 건설 사업은 중국 공기업이 수주했고 산둥 자창 부동산은 민간 합청업체라 그러면서 결국 근로자를 착취해서 얻은 이익은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국영기업이 가져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1대1로 현장에서의 열악한 중국의 인권 상황은 미국 시간으로 19일 미 국무부가 공개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2017년부터 6년 연속 이란, 북한, 쿠바 등 21개 나라와 함께 세 번째로 최악의 국가로 선정된 중국에 대해서 1대1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로 간 중국인 노동자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겼다 그러면서 현지에서의 노동시간이나 조건 등은 원래 계약 사항과는 너무나 달랐으며
이 감독이 너무 엄해서 도망칠 수도 없었다라고 기술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주재 중국 대사관의 도움도 받지 못했고 결국 말레이시아로 탈출하려다가 붙잡혀서 중국으로 강제 송환됐다라고 했습니다. 아프리카 알제리나 인도네시아 모두 거의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노동자 감시 기구의 리커위 대표는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압수당하는 것으로 이것이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이라는 것을 한눈에 보여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지난 2010년 이후에 해외로 나간 중국인 근로자는 1천만 명이 넘고 올 초부터 5개월 동안에는 약 30만 명의 노동자들이 해외에 발이 묶여 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중국 정부는 이들 기업을 강제 노동이나 인신매매로 처벌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기업 대부분이 국유기업이거나 그 기업들로부터 하청받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중국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적 행위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미 변호사협회에서 중국 관련 활동을 해온 위핑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엔의 국제 조직범죄 방지 협약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강박, 납치, 사기, 기만 등을 통해서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그러면서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면 국영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 하청업체의 행위는 모두 인신매매에 해당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불법적 인신매매가 중국이라는 국가의 정부에 의해서 암묵적으로 승인되고 또 비호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민낯입니다. 어찌 해외에 나간 근로자들에게만 저렇게 악랄한 행위를 하겠습니까? 중국 내 인권 상황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이 산하제한 정책과 관련된 이 극악무도한 일들이 공개돼 가지고 분노를 샀습니다. 광시 광족 자치구에 사는 탕모 씨 부부는 지난 6월 28일 30년 전에 한자녀 정책 위반을 이유로 자신의 아이를 빼앗아간 고인시 관계자를 조사해서 처벌해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산하제한 차원에서 사회조절을 시행한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회조절이라는 게 뭐냐면 한자녀 정책을 위반한 집에 아이를 강제로 다른 지역에 보낸다든지 아이가 없는 집에 입양시킨 정책을 말합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니까 중국 내에서는 반인권적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고일인시 정부는 해당 공문을 보낸 위생건강국장을 정직 처분하고 조사팀을 꾸려서 사건을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쩌면 그런 중국 내의 반인권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그래도 중국 당국은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국가의 체면 또 시진핑의 위신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영국의 유력지인 더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20일자에서 유엔이 중국의 신장 우이구르 인권 탄압에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하려고 했는데 중국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있는 제네바 주재 외교관관에 서한을 보내서 유엔이 그런 보고서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사안에서 이 보고서의 발간은 인권 분야의 정치화를 불러올 것이고 또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인권을 구실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이 발간하려는 이 보고서에는 신장 우이구르에서의 집단 학살 문제와 함께 시진핑 주석이 이 문제에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중국의 민낯들이 발가벗겨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계의 폐공국이 되겠다는 국가가 이런 수준의 인권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김정은의 북한하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국입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